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1월 1일자 진행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1월 1일 편집 내용입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1%, 5년 만에 상승률 가장 낮아 문수빈 조선비즈 12월 31일 가공식품 석유류 가격 상승 둔화더 소비자 체감과 다르다 지적에 개별 품목 오르면 물가가 높다고 느낄 수 있어. 그래서 표현된 것을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4년이 114.18이었고 2025년이 116.61이다. 그러니까 2024년 대비로는 2.13%뿐이 안 올랐다. 이런 얘기고 전체 소비자 물가 대신 생활 물가 지수는 2.4%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서 5년 동안에 결국은 16.61%가 올랐다고 인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식생활에 관련해 있는 가공식품 올해는 3.6%, 그러니까 2024년이 꽤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뭐 가공식품 석유로 전기 수도가스 좀 적게 올랐다 이렇게 되는데 2024년이 물가가 꽤 많이 올라간 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두원 국가데이처 경제동향 통계심의관은 2022년, 2023년엔 가공식품과 석유류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국제 원자재 가격도 올라 전기, 수도, 가스 가격 역시 올랐다면서 올해는 이런 상승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이 심의관은 소비자 물가는 45개 품목의 평균 가격이라 체감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높지만 공식 물가는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국민이 느끼는 물가는 개별 품목의 영향을 받다 보니 체감 물가는 높게 느껴질 수 있다고 했다. 일본보다 1인당 GDP가 높은 한국이 일본이 하는 기업 물가 지수는 안 합니다. 기업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수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하지 아닐까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기업 물가 지수를 발표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제가 파악이 됐는데 한국은행은 뭐 하고 있느냐? 우리는 한국은행은 지금 인력 구매상 그런 거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데이터처에서 이거를 그럼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데이터처가 또 공무원이라서 안 좋으면은 또 발표를 늦추고 뭐 이런 거 아니냐 하는데 어쨌든 작년에 이 석유류하고 전기가스 수도 이렇게 20%나 2024년에 왕창 오른 것은 미뤄왔던 것을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매년 조금씩 올렸어야 그 충격이 좀 적을 텐데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이 전기료 같은 경우 기업한테 큰 충격이 됐을 겁니다. 12.3 계엄 1년 흔들리는 대한민국 실종된 정치. 조선일보 12월 31일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헌정사상 두 번째인 대통령 탄핵소추와 파면이 이루어졌고 여야 정당은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완충지대가 되어야 할 제3정당도 존재감이 없다. 국회는 검투사들이 싸우는 로마 콜로세움과 같은 싸움장이 됐다. 민주주의, 특히 의회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는 자취를 감췄다.
전직 대통령, 총리, 당대표 등 거물급 정치인들 중 전과자가 질비하고 현역 의원들은 줄줄이 특검에 불려가며 구속 위기를 맞고 있다. 계엄 주체인 대통령이 파면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이 넘었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회복은커녕 더욱 심한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강성 당대표가 이끄는 거대 야당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극한 대립을 계속하며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고 국민은 지쳐가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고환율, 고물가 등 국민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치의 기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내용은 멤버십 공고로 제가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언론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법이 권력의 시바지로 민주주의 이르면 무너진다. 오승영, 뉴데일리 12월 30일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계속되는 여권 독주, 이 연관 재판에 개입하는 모습도 수차례, 공헌한 특별감찰관 추천은 여전히 무소식, 이 탄핵 청원도 4개 등장, 법사위 회부, 야당은 국가를 자신의 사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것, 여당은 이 대통령이 미운 사람들의 관점일 뿐, 이렇게 여야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인신 공격적인 거로 감성적으로 표현하면은 수준 이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부 요건 5만 명 이상 동의를 갖춘 이 대통령의 탄핵 청원은 총 4건이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첫 번째가 이재명 탄핵에 대한 청원이 15만 2,998명, 불법 대부금 송금에 대해서 8만 1,857명, 공범 더불어당 해산 청원 5만 3,963명, 헌법 위반 및 직무유기로 8만 7,621명, 4개 청원에 모두 37만 6,439명이 국민동의 청원을 했습니다. 법에 의한 지배, 룰 바이 로우가 아닌 법의 지배, 룰 오브 로우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다. 룰 오브 로우가 자유민주주의 핵심이란 얘기네요. 이는 법이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스스로가 법의 통제를 받는다는 뜻이다. 정부와 권력자 역시 예외일 수 없고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 사법의 독립과 법 집행의 공정성, 책임 있는 권력 행사는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다. 법의 잣대가 정치적 이해나 권력의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순간 법치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도 위태로워진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법을 앞세운 통치가 아니라 법에 스스로를 종속시키는 권력, 그리고 그 의회인가요?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사회다. 이것도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행정과 입법을 모두 장악한 여권의 독주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여권은 집권 후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야당의 반발을 샀고 정치가 극단화되면서 이 대통령 탄핵 청원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취임 반년 만에 이 대통령 탄핵 청원이 수차례 등장하는 것은 정치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정권을 창출한 여권이 이와 관련한 리스크를 해결하고자 움직이는 모습이 야권 지지층과 중도층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공언한 특별감찰관 임명은 요원한 상태다.
특별감찰관은 임기 3년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 친척,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직책이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초대 특별감찰관을 맡았던 이석수 변호사의 사퇴 이후 현재까지 9년 동안 공백 상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델리의 강성 지지층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면 지지율이 45%가량 꾸준히 나와줘야 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가 모두 중도층에 어필해야 한다는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사라진 상식과 합리성에 회복하려는 필요성을 서로 자극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좀 추상적이고 또 뭐 어떤 그 교과서적인 얘기는 맞는 얘기죠. 그거를 그림으로 보여서 한다면은 여당이 커져가지고 강성 지지층도 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 강성 지지층도 있는 거고 있는데 이 정당 기준으로 아니고 국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고 우리 살기 바빠야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삼각형이 자정장치가 작동된 연결고리 체인이 끊어진 상태 아닌가 현재 이렇게 지금 진단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인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2025년을 돌아보기 코리아 헤럴드 12월 31일 첫 번째로 3년 후 권력 변화, 비상계엄에 의한 탄핵 및 그 새 대통령 선출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특별 변호사들 카운셀즈라고 이게 코리아 헤럴드가 영문인데 이렇게 제가 변호사들이라고 가져왔습니다. 과 충돌의 한 해, 사법개혁에 따른 검찰청 해체,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해킹 화재로 인한 데이터 위험 노출, 캄보디아 범죄가 대한민국을 흔들다, 한국 프로덕션 글로벌 히트작 재정이 캐대언을 의미하는데 캐대언이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닌데 코스피 4,000마일 돌파, 관세협상 타결 핵 청신호, 미국의 현대 조지아 공장 습격 이렇게 10가지를 코리아 헤럴드에서는 뽑았네요. 해외 10대 뉴스도 한번 뽑아보기를 바랍니다. AI 붐으로 도쿄주 5만엔 거액 투자는 경계감, 내년 엔저, 금리 강세 예상. 지지통신경제부 12월 31일 2025년의 도쿄 주식시장은 인공지능 AI 관련주의 붐 등에 이끌려 니케이 평균 주가가 단번에 5만엔대로 상승했다. 내년에는 6만엔이 넘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AI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에 의한 의구심도 고개를 들고 있다. 반면 내년엔 엔달러 환율은 엔저 기조가 돼 장기 금리는 고공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게 니케이 지수가 그 5만 339N.48 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 3개월, 6개월 했을 때 여름부터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대 엔화가 되는 것은 156.62N 이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8월 달부터 동시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원이나 엔 환율 상승, 화폐 가치 하락이면 주가는 올라간다는 인식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져왔어요. 연말 인위적으로 내린 한국의 경우 원달러 환율의 결과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업 결산이 나타나고 또 2026년 출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성공적인 경제 결과를 위하여는 반드시 코스피는 상승해야 한다. 코스피 상승을 위하여는 반드시 환율이 상승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 경영성과와는 무관하게 환율 상승이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수출 경쟁력이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 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유를 많이 댈 수가 있는데 한편 성공적 경제 결과를 위하여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은 억제돼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환율이 하락해야 한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은 국내 소비 경제를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환율이 하락하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죠. 환율과 기준금리는 동행하는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저는 인식이 되네요. 환율이 오르면은 기준금리도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이 되니까는 기준금리를 올려가지고 돈을 끌어들여서 물가를 낮추려고 하는 거겠죠. 이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미 국무부 한국정보통신망법의 중대 우려, 미 플랫폼 기업의 부정적, 김송희 조선베이저 1월 1일 2026년 아침 7시네요. 국무부는 31일 현지 시각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의 뉴스인데 뭐가 이게 탈락이 됐네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한 우려는 상당히 강력한 외교적 언사로 인식이 됩니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압력을 주겠다 이런 뜻으로 들림죠. 투명성 보고서 등도 공개하도록 했는데 이 정보통신망법은 구글, 메타, 페이스북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적용 대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우리 정보통신망법이 벤치마킹한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 DSA 주도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앞서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전날 소셜미디어 SNS X의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적었다.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저도 가끔 욕을 합니다만은 보도 내용에 인신공격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것이 원인이라면 그것은 원인으로는 채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법 이전의 자세이어만 합니다. 법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 누가 건드리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그게 또 상식으로 통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미 경제 성장 바닥 굳게 대형 감세 리스크 격차 확대 2026년 전망 시사통신 1월 1일 07시 2026년 미국 경제는 바닥을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정권이 추진하는 대형 감세에 더해 하이테크 기업에 의한 인공지능 관련 투자의 확대가 기여 보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정보다 조심,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 고관이라는 낙관론도 감돈다. 다만 고물가에 시달리는 부유층과 고물가에 허덕이는 저소득층의 격차 확대가 그림자를 드리운다. 양극화가 더 진행되면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대형 감세가 효과를 발휘해 국내 총생산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와 설비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미국 노무라 증권의 아메미야 아이치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대형 감세가 2026년의 경제 성장을 0.3 내지 0.4% 정도 끌어올린다라고 본다. 금융대기업 골드만삭스는 성장률이 2.0에서 2.5%로 가속할 것으로 추계했다. 대형 감세나 관세에 의한 가격 인상의 수습 등이 호재라고 지적. 인플레이션은 FRB가 목표로 하는 2%를 향해 점차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리스크 요인의 하나는 격차 확대다. 주가 상승에 의한 보유자산 확대나 높은 임금 상승률을 등에 업고 부유층이 소비를 견인하는 한편 저소득층은 임금 인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계의 유지에 고심. 대형 감세는 부유층 쪽이 혜택을 받는다고 여겨지고 있어 또 다른 격차의 조장이 염려된다. 연방 재정을 위해서는 반대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해야 한다 해서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이미 다뤄서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양극화라는 것은 끊임없는 이슈로 나오게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극화가 이제 완전히 심해지면은 이제 전 세계는 계급 사회로 다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네요. 울란바토르 목루메이션 요 뒤에 내러티브 이야기는 제가 붙였습니다. 내러티브 캠페인이 아니고 내러티브까지입니다. 이야기식으로 재미있게 형성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물이 안 좋다. 한국 물 아주 좋다. 전시하는 유목적의 문화. 몽골촌이라고 발음되는데 몽골 사람들이라는 뜻이랍니다. 몽골에 왔다 갔다 했던 프리메이슨의 상징은 오른손을 이 옷 속에 여미는 게 아니고 집어넣는 이런 거로 사진들을 찍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조상 찾기 만주나 몽골로 사람들을 보냈는데 케레이와 관련이 깊다. 일본이 만주 점령하는 데 지원을 했던 서구. 일종의 비밀 역사. 몽골에 발을 먼저 들인 것은 일본이다. 러시아와 중국을 감시하기 위해서 일본 창각회가 또 진출했고 통일교도 많이 들어와 있었다. 통일교가 몽골 정치인 매수 사건이 터져가지고 혐한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일본 비반트 정보기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 몽골 정보원 1호 잘한다. 일본 유학도 보내고 친일적인 인적 자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마트 첫 개장 시 몽골 사람들 미어 터졌는데 신문화 접촉 기회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김정민 국제관계정치학 박사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 찍었던 울란바토르에서 공부했었던 그 시절의 사진을 소개했네요. 그리고 칭기스칸 모친의 5개의 화살 상징, 몽골 대학도 이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개 소문의 전설,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 가문에도 이런 것이 옮겨갔죠. 하나의 화살은 손으로 부러뜨릴 수 있지만 5개의 화살은 못 부러뜨리니까 니들 형제들끼리 뭉쳐라, 이런 얘기죠. 이것이 연개소문 가문에서도 나오고 로스차일드 가문에도 이런 게 있고, 문양이 5개의 화살이 로스차일드 가문 문양에 있답니다. 몽탄 신도시 한국식 아파트 바닥 난방, 러시아 과거 몽골 제국에게 식민 통치를 받았죠. 무슨 칸 한국, 일 한국 뭐 이런 식으로. 붉은 영웅 울란바토르의 뜻, 징기스칸을 염두에 두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원래 징기스칸은 붉은 머리카락에 푸른 눈이한 고대 아시아 지배계급 백인일 수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스키타의 혼혈. 아래 왕족 중국이 흉노족을 묘사할 때 눈동자 노랗고 빨간 머리 등으로 표기했다. 한국 해리인은 잡종이 된 것이다. 눈이 녹색. 흰 머리카락들은 징기스칸이 다 죽였다. 환단고기에 나오는 백부인 다 죽였다. 동이족들 징기스칸이 거의 다 죽였다. 금나라 사람들도 거의 다 죽였다.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을 그때 죽였다고 합니다. 고대 한국인의 모습은 지금과 달랐을 것이다. 고려 때 몽골 침입 혼혈만이 되었을 것이다. 울란바토르의 그 피라미드 위 전시관 같은 도시 구획을 했는데, 이 가운데 이 피라미드 위에 전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징기스칸 동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몽골 문화센터에도 이 전시관 문양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것은 태극 문양이 또 들어가 있긴 해요. 이게 유럽에 전파된 것이 전시관이다. 레닌 할머니 몽골인이었고 엄마는 또 유대인이었다. 소련 해체 후 레닌 동상 없애지 않은 몽골을 설명을 이거로 합니다. 볼셰비키, 백군파 대거 몽골과 만주로 이주하죠.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적백대전이 일어나는데, 내전이죠. 이 귀족에 속하는 백군파가 나중에 지죠. 그래서 이르츠쿠에서 적백내전에서 지기 때문에 과거의 러시아 귀족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양인하고 그때 결혼해서 생존하게 되고 또 혼혈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만주로 들어간 백군파 귀족들, 몽골과 만주에 살던 조상들, 슬라브족의 반란에 러시아 귀족들이 피난한 건데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러시아 모스크바를 나중에 점령하겠다는 야망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백군파와 여진족을 합쳐 만주 독립을 형성하려 했다. 홋카이도로 이주한 러시아인도 많다. 미국계 유대계의 지원이 없어졌다. 2차 대전 때 삼국동맹으로 없어졌다. 울란바토르에 가면 서울의 거리라는 게 있는데, 홍익인간 서울의 거리, 누가 페인트 칠을 해놨다고 그러네요. 반환파가 있는지, 아마 북한 놈들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또 서울정이라는 것도 한국이 가서 이렇게 졌답니다. 육각형이죠. 요 육각형, 팔각형 요즘 최근에 제가 연말에 책상을 내서 얘기를 했죠. 팔각형을 줘줬어야 되는데, 거기 팔각형이 임금만 팔각형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간등사원 현재 박물관 샤먼 성지였다. 제국을 만든 후 불교를 들여온다. 티베트 불교를 퍼뜨린다. 21세기 종교는 불교적인 성격의 종교일 것이다. 쿠빌라이 칸 원나라 만들고 한국과 거리를 둔다. 한국도 사면 성지에 절이 들어선다. 물로 씻고 들어가야 하는데 없으니 몽골은 향을 쓴다. 물과 향은 은하수 역할을 한다. 유대교 풍습하고 비슷한 것이 많다. 청나라도 머리에 쓰는 작은 모자를 쓰지 않느냐. 고대 샤머니즘에서 오던 풍습이다. 왕족이 살던 궁, 대문은 거창해도 그 안에 들어가면 천막 속에서 살았다. 토올 역사 서사시라는 뜻인데 토올강이 울란바토르에 흐르는 강의 이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유럽 정복 가기 전에 활쏘기 대회를 했는데 우승자가 선봉장이 됐는데 그 이름이 이승제라고 하는데 이성계의 아버지 같기도 하고, 이성계 집안이 또 다루가치 집안이라고 하는데, 다루가치라는 게 천인대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원에 들어가면은 이런 그 벽면에 문양이 있는데 궁 안에 그 가운데 이 대형 게르 그 족장이 살고 있고, 지도자가 뺑 돌려서 8개의 게르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요거를 제가 이렇게 그린 적이 있죠. 팔각형을 만들려면은 12각 안에서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팔각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요거를 보여드렸고, 이 안에 지도자가 사니까 결국 구이족을 상징하는 거다. 동이족, 구이족, 우리나라하고 뭐 틀린 건 아니다. 이런 이태준 기념관이라고 있다고 그러고요.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적군파와 손을 잡았고 일본은 백군파와 손을 잡았다. 이태준 백군파한테 암살당한다. 몽골의 마지막 황제 주치를 이태준 씨가 했는데 암살당한다고 합니다. 백군파한테. 근데 조선 역사 아주 복잡하다. 이분법으로 단순화해서는 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선과학으로 구분하지 말라. 김원봉, 홍범도가 그렸던 대한독립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과 같은 그런 형태를 꿈꿨던 자들인데, 문재인 정권 때부터 갑자기 독립운동가로 추선이 되면서 북한에서 독립운동가라고 해서 후손들이나 그런 혜택을 주면 좋은데 남은 쪽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노비 해방을 시켜준 나라가 갑오개혁 때와 일본이었다. 유림 때문에 노예 예비로 살았던 백성이었죠. 종교에 얽매이면 망한다. 교회가 노조가 현대 교회와 우리나라의 노조는 사라져야 한다. 자주적인 것이 아니다. 뒤에서 조종당하고 있다. 역사투쟁은 할 것이다. 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숙이는가. 완벽한 지도자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내러티브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1월 1일 2026년 저가 말때이기도 합니다. 저도 뭔가 완성을 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이 결실을 좀 맺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1월 1일을 시작합니다.